예, 오늘 제 토론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최상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정필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양산업의 한 축인 조선산업에 대한 보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예, 토론 내용은 해양산업이라는 게 지금 그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광의의 해양산업이라고 하고 조선산업 분야에서는 또 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. 해양산업이라고 할 때.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고,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? 그리고 지난 100년간의 세계 선박시장은 어땠느냐를 좀 얘기하고요. 지금 중국에 대한 간단한 한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함정산업 중요하죠. 함정산업이 강해야 해군력이 강해질 것이고, 해군력이 강해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양력의 바탕이 될 수 있는데, 그 부분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해양산업이라는 말을 조선소에는 많이 씁니다. 그게 조선산업은 당연히 배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산업을 조선산업이라고 하고, 조선소에서 이야기한 해양산업은 해저에 있는 석유나 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송하는 그 작업에 관련된 구조물을 설계, 건조하는 것을 해양산업이라고 부릅니다. 그 영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조선산업이 되겠습니다.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의 조선산업은 뭐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예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기적이 이루어진 시절이라고 봅니다.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. 기술 외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저는 지도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신동식 회장님도 그 분야 한 분이시겠지만 뭐 그 당시에 대통령도 그랬고 뭐 조선소의 정주영 회장도 그랬고 김우정 회장도 그랬고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될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시절에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. 지방이라 하더라도 우수한 괜찮은 수준의 임금과 안정된 직장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기초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몰려왔습니다. 그분들 초기에는 한 달에 2번 쉬었었습니다. 그 조건도 마다않고 열심히들 일했던 부분이 있었겠고요. 그런 이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, 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요인이 있습니다. 저는 3가지를 꼽고 싶은데요. 그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 보이는 조그마한 기념탑입니다. 아마 현대중공업을 가보셔도 못 보실 수가 많은데요. 현대중공업 본관 앞에 있는 조그만 기념탑입니다. 그 당시에 현대조선입니다. 지금의 현대중공업이죠. 중공 기념에서 만든 탑인데 조선 입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젊은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웃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했었습니다. 일자리가 필요했고요. 수출을 해야 되고 외화를 벌어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이 꽤 괜찮은 방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. 아마 그때 조선 관계자들 95% 이상이 안 될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. 아까 신동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. 예, 저는 기술 관련 요인으로 3가지를 꼽는데요. 첫 번째가 기본 설계 기술의 자립입니다. 두 번째, 기자재 국산화를 처음부터 시도를 해서 기자재 업체를 많이 키웠습니다. 그 다음에 일본의 추격을 마지막에 뿌리친 게 건조 기술의 개발입니다. 예. 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 라인즈라고 하는 라인즈는 선도입니다. 아직도 조선소도 비밀로들 하고 있습니다. 라인즈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 설계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 자립이 가능했습니다. 그게 가야 될 방향으로 본 거죠. 만약에 그게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수주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기자재의 국산화.
지금 현재 선박에 있어서는 아마 95% 이상의 기자재들이 다 국산입니다. 외국에 수출도 하죠. 그 기자재 업체 중에 꽤 큰 규모들이 많았었습니다. 요즘은 좀 어려워졌겠지만 한때는 거의 1조에 근접하는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개 만들어졌습니다.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건조기술입니다. 이 건조기술들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창안을 했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블록 건조공법은 미국에서 2차 대전 중에 시작이 됐고요. 그것을 상선에 적용한 건 일본이고, 일본 조선산업이 건조공법을 상선에 적극 도입을 함으로써 경쟁력이 생겼던 것인데, 우리는 그 블록을 대형화했습니다. 그리고 해양 구조물에서 많이 쓰이는 메가 플로팅 컨스트럭션 기법을 과감하게 조선 분야에 도입을 함으로써 원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어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일본을 제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과감한 건조 기술의 적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지난 100년간의 그 세계 선박 시장은요, 그동안에 4번의 초호황기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이고, 두 번째는 2차 대전 직후이고요. 세 번째는 1975년에 피크가 있었고, 네 번째가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.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주요 플레이어는 유럽이고 미국도 약간 역할을 했죠. 세 번째 1975년도의 주역은 독보적인 일본이었습니다. 1921년도의 주역은 한국이죠. 그 75년도의 일본과 2011년도의 한국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 차이를 옆에 잠깐 보시면요. 그 당시 일본은 경쟁 대상이 없었습니다. 한국 경쟁으로 생각했다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경쟁 취급에도 못 들었습니다. 우리가 1위 할 때는 중국이 곧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었습니다. 또 하나 큰 차이는 그 시절에 제3차 혁명이 막 진행되는 시기였고요. 저희가 했던 그때는 2011년도쯤 제4차 혁명이 막 피어나올 때였고요. 이게 세 번째 부분이 끝내겠습니다.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, 철강과 해운산업의 관계가 일본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못합니다. 그냥 퀘션 마크를 해놨습니다.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경쟁력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중국 여러 측면에서 볼 게 많은데요. 제가 최근에 조선해양공학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2개의 저널의 발표자들 출신을 조사해 봤습니다. 조선해양공학의 1인 분야가 오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저널입니다. 두 번째가 마린 스트럭처라고 하는 저널입니다. 중국은 그 오션 엔지니어링 부분에 75% 정도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. 마린 스트럭처는 거의 50%를 게재하고 있습니다. 그 사사에 보면 중국 정부가 연구비를 줬다고 합니다. 이런 기초연구들은 10년 후, 20년 후가 되면 조선소 현장에서 구사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중국 정부가 기초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함정산업 부분은 그 조선학회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요. 결국은 사람인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앞에 말씀드린 함정산업이 강해야 해군력이 강해지고 해군력이 강해야 해양력이 강해지는데, 함정산업이 강해진다면은 조선소 특수선 사업부에 우수한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. 옛날에는 특례 보충력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투입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는 조선소 전체 사장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.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특수선 사업부의 일감이 들쑥날쑥거립니다. 어떤 때는 함정을 설계했다가, 어떤 때는 상선에 파견돼 상선을 설계했다가, 이래가지고는 사람 키우기 어렵죠. 그 부분은 조선소가 알아서 해라 어렵습니다. 해군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.
방위사업청도 관심을 가져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될지 조선소 혼자만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. 제가 시간을 초과해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